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11월 27일 새로 건설된 순천미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평안남도의 능력이 큰 미기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하는 김성경 지배인 동지는 그날의 격정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완공된 미기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순천 미기공장은 평안남도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앞날을 내다보며 일도 세운 거기한 창조물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현대적인 미기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평안남도가 제일 앞장에서 관철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을 옆에 끼고 있어 순천 미기공장이 명당짜리 자리 잡았다고 하시면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못돌마다에 메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물조리학형 공장으로 잘 끓였다고, 모기 생산 공정을 자체 힘으로 갖추어 놓고 모기 소비 단위 기준을 극력 낮추면서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놓은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뚱김이 하얗게 쏘는 우리 새끼매기 허덩이도 불리셨습니다. 이게 새끼매기 허덩이에 불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끼매기에서 기본은 이거 물 온도와 여기 단백 모기를 잘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단백 모기를 잘 보장하지 못하면 새끼 메기 기르기에서 사람률을 높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물온도차가 메기 기르기에서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세심히 가르쳐 주시면서 새끼 메기 기르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이 걸쳐 공장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냉동 창고에도 들리셨습니다. 냉동고들마다의 구독한 메기들을 바라보시면서 볼수록 흐뭇하다고, 메기들을 받아 안고 기뻐할 탄부들과 인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흥그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차려놓은 설비들은 물론이고 여기 보다시피 외장재들도 다 또 안에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생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평안남도 인민들이 이룩한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제일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해주시며 최상의 평가도 안겨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사랑과 믿음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 성과를 이룩하게 한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그날의 순지도 값을 높이 맞추고 우리 공장에서는 양호의 차량화,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물 뒷방당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주기를 줄이기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새겨안고 지금 순천 미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메기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높은 생산 성과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더 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각지 직민 조직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마련한 직맹호 뜨락더러들이 황해남도에 전달됐습니다. 직맹호 뜨락더러들을 황해남도에 전달하는 모임이 해주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동지, 관계부문, 직맹 일꾼들과 도안의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직업 청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의 전달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맹 조직들에서 저온일하기 운동으로 마련한 직맹호 뚜락도로들을 황해남도 안의 간석진 농장들에 보내주도록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달 모임이 끝난 다음 일꾼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직맹호 뚜락도로들이 해당 농장들로 출발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성과적으로 결석하기 위한 투쟁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라선시에서 청년 야외극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라진 구역의 경치 좋은 곳에 관람석과 무대, 서조실, 음향 및 조명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춘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야외극장이 일터섬으로써 시안의 청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과외교양기지, 문화정서 생활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용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극장 정호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라선 청년야외극장은 이 땅 위에 청년 강국의 새 역사를 수놓아 가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온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도선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청년야외극장을 돌아봤습니다. 과학기술력의 발동과 제고에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에 성과적 전용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새 기술 창조 효리가 더 고조를 이루는 속에 모범 기술혁신 단위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는 조선과학기술청년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만나 올해 배출된 모범기술혁신 단위들을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모범기술혁신 단위 칭호 쟁취와 관련해서 해당 단위들에 나가보면 매 단위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기술혁신 목표와 기준을 높이 세우고 또 종업원들이 이런 기술혁신 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잘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김광호 부장동지는 올해의 많은 단위들에서 실정에 맞게 기술혁신 경기와 현상 응모를 자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서 생산 장성에 적극 이바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400여 개 단위가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를 쟁취했으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40여 개 단위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내놓으면서 또 자체의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려나가고 있는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우리 공장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자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힘으로 단위 발전을 이루게 나가야 합니다. 일꾼들부터가 앞장. 기사장 동진 공장의 기술 인재와 2~3명의 종업원들을 한조로 하는 여러 개의 기술혁신조가 있는데 일꾼들이 한 개조씩 맡아서 그들과 함께 설계도 하고 또 설비의 기술 개조를 실현하는 과정은 종업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갖추는 계기로 됐다고 합니다. 이날 4개의 지표로 생산을 시작한 공장은 현재 수십 종으로 생산 지표를 누리게 됐으며 얼마 전에 3중 모범기술 혁신단위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한편 청류골제사업소에서도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수십 건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모범 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배건설 전구마다에서 골재 수요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사업소가 중시한 것이 설비들의 기술 개조였습니다. 기술혁신조 성원들에게 착상을 주고 기술적 지도도 주면서 해결 방도를 함께 찾는 일꾼들의 적극적인 방도 속에 자갈 선별지를 비롯한 설비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됐으며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골재를 중단 없이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기능 계획 완수에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 속에서 배출된 모범 기술혁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은 생산 장성의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으며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급 치료 예방기관들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의료 봉사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의료 일꾼들이 높은 의학과학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진행하는 기술학습을 세분화해서 진행함으로써 의사들의 실력 제고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계기로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아외과학 강자의 의료 집단이 본보기 단위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진행하는 기술학습을 통해서 세계적인 추세들을 매 성원들이 한 가지씩 알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세워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와 함께 의사들을 종기적인 재교육과 실습에 적극 참가시켜 앞선 진단 및 치료 방법들을 신속히 습득하고 우수한 경험들을 활발히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평양의학대학병원은 보건성적으로 진행하는 중앙급 병원들의 실력 판정에서 해마다 1등의 영예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적인 치료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만유 병원에서는 선진적인 치료 방안을 부단히 탐구하고 림상 실천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환자들에게 수술 침습도 좋고 회복기일도 빠르고 경수술, 로봇 수술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앞선 치료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흉곽염 수술의 수술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수술과 임상 연구를 통한 새 수술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하반년에만 해도 6건의 새 수술 방법을 개척했습니다. 얼마 전 평양산원에서 550번째로 출생한 아들 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 출생한 세 쌍둥이는 모두 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의 평범한 농작원들이라고 합니다. 세 쌍둥이는 산원의료 집단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 현재 건강 상태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판교군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세 쌍둥이라고. 세 쌍둥이의 어머니는 산원에 입원해 있은 90여일간 최상의 의료상 방조 속에 세 쌍둥이를 낳았고 수많은 보약들도 받아놨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고향인 판교군에서 당의 은종 속에 농촌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고 있는데 세 쌍둥이를 고향 마을을 대루리어 갖고 가는 농장의 주인들로 훌륭히 키워 바다는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양 산원을 나서는 세 쌍둥이와 그의 부모들을 이곳 의료 일꾼들이 따뜻이 바래주었습니다. 올해 우리 체육인들은 2차례의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와 세계 청년 권투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고 또 많은 금메달을 쟁취한 경기 성과에 대해서는 한두 번의 보도로 밖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태권도 선수들은 8월에 진행된 제10차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76개의 금메달을 획득해서 대회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으며 11월에 또다시 제9차 국제무도 경기대회에 참가해서 많은 메달을 쟁취함으로써 태권도 모국의 용해를 온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열의 리운철 촬영기자가 2차례의 국제경기 과정을 동반 촬영했습니다. 지금의 이 화면은 지난 8월 인디아에서 진행한 제10차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경기 장면입니다.
경기대회에는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몽골을 비롯해서 20여 개 나라에서 온 620여 명의 선수 감독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틀, 맞서기, 호신술, 위력, 특기를 비롯한 세부 종목 경기들에 참가해서 선수들 전원이 1개 이상의 메달을 받음으로써 모두 15개의 우승컵과 7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놀라운 경기 성과를 이룩해 했습니다. 아시아 태권도 연맹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받은 15개의 컵과 76개의 금메달은 아시아대회 역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특이할 경기 성과는 날로 발전하는 조선 태권도의 위용을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때 조선 민족적인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났고 경기가 끝난 후 조선 태권도위원회 일꾼들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태권도 선수들에게는 일반 체육인들과는 다른 유달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체육경기 종목들이 수없이 많지만 국제 태권도 연맹 마크처럼 조선어로 태권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경기는 우리 태권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 색깔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태권도의 도복과 검은색의 띠에는 태권도 모국인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이념, 정신적 바탕과 기술의 정통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14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수천만 명의 무도인들이 조선어로 씌워진 태권도 도복을 입고 조선말로 태권이라는 인사를 나누며 저저마다 우리의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의 태권도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태권도의 수범은 응당 태권도 모국의 선수들이 돼야 하고 1등의 자리는 당연히 조선의 태권도가 차지해야 한다는 체육인의 사명감과 함께 전 세계에 우리의 정통 무도를 과시하고 널리 보급해 나간다는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것을 더욱 빛내어 나갈 애국적 의무를 특별히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경기마다의 조국의 명예와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10배, 100배의 무거운 애국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권도 선수들입니다. 지난 11월 3일 우즈베키스탄의 따슈켄트에 있는 유노소보드 경기장에서 제9차 국제 무도 경기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국제 무도 경기대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평양에서 제1차 경기대회가 개최된 후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이 전통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9차 국제무도 경기대회는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의 전파로 해서 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하여 특별히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세계 무도계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온 3천여 명의 선수와 감독들이 참가해서 해당 나라의 다양한 민족 무도의 개성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국제무도 경기대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 것은 세계컵 태권도 경기대회 2024의 명칭으로 진행된 태권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20개 나라의 24개의 태권도 구락부들에서 온 1,400여 명의 우수한 태권도 선수들과 감독, 심판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17명의 우리나라 선수들은 25개의 세부 종목 경기들에 참가했습니다. 이 화면은 남자 개인 맞서기 92kg 이상급 준결승 경기 장면입니다. 자기보다 몸무게가 60kg이나 더 많은 선수와 대전한 우리나라의 왕명국 선수. 그는 제22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와 제10차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의 국제 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한 인민체육인입니다. 이 경기에서 왕명국 선수는 노련한 선수답게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기술적 우세로서 상대팀 선수를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절정을 이룬 것은 남자 단체 맞서기 준결승 경기였습니다. 상대팀 역시 실력이 매우 강한 팀인 것으로 하여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전한 김위령 선수는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잘하여 맞다던 상대를 보기 좋게 물리침으로써 팀이 우승을 쟁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선수들은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서 12개의 금메달과 5개의 은메달, 7개의 동메달과 1개의 단체 우승컵을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수많은 무도인들은 조선 선수들의 특기 동작들이 정말 황홀해서 태권도의 몫을 잃고 반했다고 하면서 열렬한 환호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5년 만에 개최된 국제무도경기대회에서 더욱 발전한 우리의 태권도 기술을 보고 태권도 모국의 선수들이 확실히 다르다. 그들의 우수한 체육적 자질과 강렬한 체육 정신, 고상한 경기 도덕 품성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두 차례의 국제경기 전 과정을 촬영하면서 기자는 우리 민족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가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확고하고 그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 태권도 선수들이 이룩한 경기 성과가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무적 힘이 되고 크나큰 민족적 품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자국의 존엄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전체 태권도 선수들과 일군 감독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태권도 부문에서 더욱더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27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첫눈치고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는데 8.5cm의 평균 강솔량이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 지방에서는 대체로 11월 초순경에 첫눈이 내리고 나는데 올해엔 평년보다 늦게 또 비교적 많은 양의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평양시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강남군인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2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황해남북도와 남포시를 비롯해서 각지에서도 첫눈이 많이 내렸는데 삼천과 옹진, 안악, 령강 지방들에서 40cm 이상의 눈이 왔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26일부터 오늘까지 9cm의 눈이 내렸는데 현지 기상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올해처럼 첫눈이 많이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포시에서도 27일과 28일 사이 대안, 강서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폭설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레바논 애국용량 조직인 히즈볼라흐가 24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히즈볼라흐는 이스라엘군이 최근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를 공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위치한 군사 대상물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바논 팔레스티나 국경으로부터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군 기지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군 작전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미사일 및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히즈볼라흐가 이스라엘에 약 200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설과 큰물, 산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부 지역에 최근 강추위가 들이닥치면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감속성과 련용성, 신강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많은 눈이 내려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는 23일 하루 동안에만도 20cm의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북부 수마트라주에 있는 3개 마을에서 23일 큰 물과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6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재해관리기관 대변인은 22일 밤부터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내려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 및 지구 물리학 연구기관은 장마철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23일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서 라파스 교회의 한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혔습니다.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큰 물로 26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행방불명됐으며 4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습니다. 감탄이 너무 쌓여 사람들은 지붕을 통해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주민 소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약 300명의 군인이 전개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류독감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22일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가 H5N1용 조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5명의 H5형 조류독감 환자가 등록됐으며 그중 29명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설계 전문가들이 큰 물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로서 땅속 깊이 20m 되는 곳에 빗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 물길구를 건설할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물길구는 총 길이가 1.3km이며 큰 물이 발생하는 경우 1만立方미터의 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하 물길구는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또 하부 구조물을 비롯한 많은 시설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지역에서 첫눈이 내린 데 이어서 오늘도 저기 앞거리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12시부터 오늘 17시까지 전국 평균 강솔량은 3.4cm였는데 남포시에서의 강솔량이 평균 23.5cm로서 그중 많았습니다. 강남과 신촌, 삼촌,
그리고 장년을 비롯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첫눈치고 지난해보다 많은 눈이 내렸는데 지난해에는 11월 6일에 1cm도 안 되는 적은 양의 첫눈이 내렸지만 올해에는 21일 늦은 어제 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곳은 평년과 비해 볼 때도 9일이나 늦은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12월 3일까지 저기압골의 용량을 자주 받아서 여러 지역에서 자주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금처럼 눈이 비교적 많이 오고 기온이 낮으면 걸음길과 도로에 오름이 지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해당 지역의 교통운수 부문에선 안전대책을 잘 세우고 보행자들도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이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와 은파를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황해남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과 은파, 랑림을 비롯한 황해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시, 개성시와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 배천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9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로 높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로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